이 어제 있었던 신동욱의 하정우 화이팅. 이게 신동욱이 하정우를 보자마자 첫 번째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몇 마디 섞은 다음에 선전하십시오. 아,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같은 식당에서 테이블은 달리 했지만 뭐 하정우 쪽이 먼저 거기서 와서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아마 그 박민식 후보의 뭐 단골집이라고 해요. 그 집이. 그래서 뭐 딴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뭐 어제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하박 연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하정우와 박민식의 오히려 단일화는 두 사람이 지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민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너무 뭐 침서봉대한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우리가 다 영상을 봤잖아요. 네. 하정우 화이팅 하는 게 똑똑하게 들려요. 아, 그렇죠. 듣기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을 가지고 듣기 평가를 시키려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정식당 화이팅이라고 거짓 해명하려다 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제가 보지 못한 영상의 뒷부분에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정우 화이팅 자체가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하정우 화이팅만 한 게 아닙니다. 혹시 영상 있습니까? 그 하정우 화이팅뿐만 아니고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다 어제 봤어요. 어제 네,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가 후보들끼리 마주치면은 수고하십니다. 뭐 열심히 하세요. 혹은 뭐 건강 챙기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당대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넘버 2입니다. 이런 분이 부산 북각까지 선거운동 지원을 하러 내려가서 다른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선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단순한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적을 당하니까 신동욱이 좀 당황스러웠는지 아마 그 한동훈 후보를 만났어도 그런 덕담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민식 유세차를 타고 신동욱이 같이 유세를 할 때 그 길 건너편에 한동훈 선거운동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그 유세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선거운동을 뭐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박민식 이거 유세하는데 와서 방해하냐는 식으로 또 신동욱이 마이크에 대고 그 면박을 주더라고요. 와서 방해한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마 우리 의원님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게 선거운동 할 때도 일종의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한 바퀴 돌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유세차를 먼저 세워놓고 연설하고 있으면 네. 거기서는 원래 마이크 꺼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그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만났다고 하는 장면에서는 누가 먼저 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거기 먼저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그건 선거운동 방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구 선거운동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은 그 정도의 불문율은 누구나 다 알 텐데 현역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제 당권파 김민수가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그 이제 배현진, 고동진, 박정훈 세 의원이 한동훈 응원차 가서 치킨 한 쪼가리 먹고 왔다고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뭐 징계감이다. 이런 얘기할 때 신동욱은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토라도 달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그렇죠. 공관위원장 시킨 당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슨 무소속 후보 지원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운운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 발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서 가처분 걸면은 당장이라도 효력정지 될 수 있는 그 부당한 제명 결정 때문에 당 밖에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당과 당 밖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자의적으로 그어진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분들이 정당인으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 발로 나갔거나 제명 결정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행위를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그릇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박민식은 이제 그저께 이제 저 공식 선거운동 21일에 시작이 됐죠. 21일부로 그 확실하게 이제 뭐 삭발하면서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윤어게인 투사를 자처하고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제 박민식이 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 같다. 예. 뭔가 이제 좀 제대로 돼 가는 것 같다. 장동혁이 아주 만족스러워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장동혁 쪽에서는 박민식이 왜 윤어게인으로 무장해갖고 한동훈을 공격을 못 하느냐, 화끈하게. 맨날 뭐 북구 사람이다, 뭐 고향 타령만 하지, 왜 윤어게인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때리질 못하느냐, 굉장히 불만이 있었대요. 근데 박민식이 이제 삭발하면서 나 이제 이 윤어게인을 확실히 할 테니까 심지어 그 당권파인 박수영마저도 단일화를 압박하고 나오니까 장동혁에게 SOS를 친 거죠. 나 이제 당신 하라는 대로 내 윤어게인 확실히 할 테니까 나 이제 보호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박형준을 비롯해서 부산의 17명 국회의원 중에 이제 한 두세 명 빼고는요. 17명 국회의원 중에 두세 명 빼고는 부산 북갑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두 분 누구일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대략 짐작이 가시죠. 예. 예. 한 두어 분 빼고는 이제 그 북갑에서 단일화를 해야지 이건 북갑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의 여타 지역 다 선거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일화를 하면은 뭐 여론조사상 한동훈과 박민식은 오차범위 밖에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상 박민식 사퇴하고 한동훈으로 단일화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식이 시겁해갖고 장동혁한테 나 윤어게인 할 테니까 나 지켜줘. 그러니까 장동혁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준을 비롯해서 다른 북한이란다. 부산 의원들은 지금 멘붕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국힘은 완전히 윤어게인 아니냐. 윤어게인 아니냐. 가뜩이나 한동훈과의 관계가 어색해가지고 박수영 말로 15%가 더 붙을 수 있는데 못 붙고 있어갖고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제 노골적인 윤어게인으로 해버리면은 이건 더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이 부산 북구갑 선거가 지금 지방선거와 14곳 국회의원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통틀어서 네. 언론 점유율이 거의 가장 높은 선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지금 가장 주되게 다루고 있는 선거는 3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 북갑 선거, 경기 평택을 선거. 나머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여도 그 선거들보다 언론 보도에서 다 후순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 북갑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가 윤어게인에 가까운 언행을 반복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의 후보들이 악영향을 받아요. 네.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윤어게인 노선을 추종한다? 이거는 전국 선거를 다시 망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TV를 트는데 종편을 트는데 북갑 선거 관련 화면이 많이 나옵니까? 부산시장 관련 화면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북갑 보궐선거 화면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박민식은 빡빡 갖고 장동영 오케이 사인 보내고 뭐 신동우 와갖고 뭐라 그러고 김민정 와갖고 뭐라 그러고 오늘은 또 나경원 와갖고 막 뭐라 그러면 야 이거 완전 이제 장동영도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북갑에 살지 않는 부산 시민들 볼 때, 국민의힘은 완전 이제 노골적으로 윤어게인 선거를 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데 더 빠지면 더 빠지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그러니까요. 내일 아마 부산 그 선대위에서 아마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지금 자꾸 악순환의 길에 빠져들고 있어요.
삭발을 하면서 메시지를 뭐라고 냈습니까?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자 프레임 자체가요, 지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요. 왜냐면은, 자,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이후로 벌써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그 배신자 프레임은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께서 지금 기층에는 어떤 그 민심이 있냐면, 계엄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듣기 싫어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승전 내란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배신자 하면 자꾸 그게 탄핵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보면 여론조사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로 강고한 윤어게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이 잡아야 부산 북갑에서도 한 8에서 9%입니다. 앞서 9% 얘기하실 때 제가 귀에 그 네. 숫자가 잘 들어왔던 이유도 자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걸 삭발의 명분으로 삼았을 때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보수 유권자도 등을 돌립니다. 그렇죠. 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중에 누구라도 단일 후보가 되면 내가 이재명 대리인 하정 후보는 꼴 보기 싫어서 그거 되는 건 막아서 막기 위해서 난 단일 후보 되는 사람만큼은 찍을 생각이었는데 단일화를 죽어도 안 해? 그러면 난 될 사람 밀어줘야겠네. 어쩔 수 없다. 이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발동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는 본인의 선거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려워졌어요. 네.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부산 지역 선거, 불경 선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길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장동혁 당권파와 부산파라고 약칭 부산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당권파와 부산파가 어느 정도 좀 접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자기 개소식 할 때 장동혁도 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우리 송 변호사께서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듯이 박민식은 이제 엊그저께 윤어긴을 전면에 내걸면서 스스로가 더 쫄아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결은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보수 재건이냐, 박민식이 주장하는 윤어게인이냐, 오히려 보수 재건대 윤어게인,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기존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박민식이 이제 자기 여기다가 윤어게인 박민식 딱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저걸 잘 활용하면요, 오히려 보수 결집을 자기 쪽으로 더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그 김현철 이사장이 네.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큰 것이 결국에는 YS 정신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공인을 해준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 북갑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동훈 후보 많이 내걸 수 있는 큰 인물론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권 주자급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 발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여기에 하나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김현철 이사장의 지지 선언이에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YS의 계승자라고 하는 상징이 부여됐을 때, 그랬을 때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도 더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물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북구가 얼마나 발전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보니까 이 어제 또 그 북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적 관련해 가지고요. 이 어떤 일인지 한번 한동훈 케이스와 하정우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는 옛날부터 한 번이라도 그걸 바꿔본 적이 없고요.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적이 그럼 누구예요, 그거? 북한이죠. 그럼요. 당선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라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법무장관 때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노타임입니다.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걸 뭐 주적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에요? 전쟁을 한 나라인데.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대한민국 주적 북한 맞습니까?
기자님들 요거 선거운동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주적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유권자들께 본인의 생각을 알리는 게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주적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도 말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저 답변을 보니까 정말 안정감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돌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이야기하고 일패망설도 없이. 그러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또 다 하잖아요. 주적이 북한이라고 해서 바로 전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쟁을 했었고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주적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워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이 저렇게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들은 정확하게 지키는 워딩이 망설임 없이 나와야 돼요. 아니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그게 뭐 긴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은 그 단답형. 그거 뭐 북한이다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간이 뭐 선거운동 방해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저 답변하는 거는 사실 그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맞습니다. 답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기자들은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런 거 보면 참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참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하정 후보가 본인의 주식에 관해서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네. 그 할머님께 내가 100억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던데 그렇죠. 주적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답을 못하는 거죠? 100억.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저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후보가 그 지나가는 그 유권자가 물었을 때 자기는 그거 그냥 노타임으로 그러니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북한이라고 한다. 노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정우는 보면요. 노 아이디어예요. 노 아이디어예요. 지금 뭐 100억은 그냥 사무쳐 갖고 30초 동안에 그 어르신한테 8번이나 얘기하면서 억울하다, 손해봤다, 슬프지해 하면서 감정 강요까지 하고 막 이런데 이게 주적하니까 뭐 머릿속에 그냥 허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저 표정 보세요. 예? 그냥 그래서 북한이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 아이디어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슬프지에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네이버 주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이버가 AI 국가대표 탈락해가지고 네, 지금 네. 그 주주들은 네이버 물린 분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네. 참고로 우리나라 네이버 소액 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뭐 모릅니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몇 그럼 명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115만 9천 명. 115만.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예. 예, 그러면은 그 네이버가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이 됐을 때 네. 그 다음 주에 25만 9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금 그때보다 35% 정도 빠졌어요. 예. 그 주주들이 정말 상심이 클 텐데. 저희 아들도 예. 그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어제 얘기해 보니까 열이 상당히 받아 있더라고요. 참 그 슬프지에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래서 부산 북값이 참 그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부산 북값이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부산파와 당권파의 어떤 갈등, 충돌, 양상 이런 것도 아주 이제까지 못 보던 양상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식 얘기 나온 김에 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1분만 좀 더 말씀드리고 갈까요? 뭐냐면 제가 하정우 후보에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 질문을 했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도 공개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뭐냐면 하정우 후보가 자꾸 100억을 손해봤다 100억을 손해봤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받은 그 업스테이지 주식 만주 네. 이게 100억 가치가 될 수 있는 주식을 본인이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을 본인 말로 언제 받았다고 해요? 2021년에 받았다는 21년. 거죠. 21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네이버의 AI 랩 센터장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미등기 임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네이버의 AI 책임자가 네이버의 경쟁업체가 될 수 있는 AI 업체에 자문을 해요. 본인 말로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질 때 기술 자문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문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회사에 신고해야 되고 네이버에서는 이사회 결의 차원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중대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이사회 그 결의 목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PD님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 제 SNS에도 올려놨습니다만 네이버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매년 이사회 결의를 한 목록들이 지금 다 화면에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저게 지금 2020년에 이사회 결의한 목록이고요. 제가 6년치 목록을 다 확인해가지고 SNS에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정우 후보가 이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자문을 해주고 주식을 받는 것까지 알고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결의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공개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정우 후보 측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계속 이렇게 답을 안 하면 부산 북가벨 유권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안 지킨 분이 100억을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기 지역과의 약속은 그럼 힘이 있게 지키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꾸 100억 이야기하는데 2025년 8월 4일에 업스테이지가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국가대표 컨소시엄 5개 회사 중에 하나로 선정될 때 그때 하정 후보는 여전히 그 100억 가치가 될 수 있는 업스테이지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8월 4일에는 매각도 하기 전이고 백지 신탁도 하기 전이에요. 이 문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철저한 진실 규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가 끝나도 저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나라 돈이 지금 5,600억이나 저 업스테이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8월이면요. 지금 3강이 남았잖아요. 네. 업스테이지, SK, LG 그 중에 이제 국가대표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6.3 선거 끝난다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 뭐 김영삼 하면은 우리가 민주화의 기수고, 문민정부, 최초의 문민정부 뭐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회 척결, 하나회를 척결해서 이 정치군인, 군부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그거고, 금융실명제를 맞습니다. 전격 실시해서 검은 돈을 검은 돈의 이 뿌리를 그 유통을 차단시킨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도 그때 맞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했고요. 5.18 재평가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정권도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삼 정권의 김영삼 대통령님의 아드님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오늘 한동훈 선거사무소에 가서 저렇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주요 부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부산에서만 7선이라는 참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바로 이러한 YS 정신을 받들어서 이거 부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한동훈 후보를 그야말로 적극적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한번 힘을 화끈하게 몰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남이 대구의 보수의 본산인데 대구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부산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이런 그리고 조금 서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하고 그래서 송 변호사님은 오늘 저 장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진 많은 개혁의 유산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있고 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회를 척결해서 두 번 다시 정치 군인들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고 네.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도 그때 가입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치르잖아요. 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해서 처음 치러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틀 위에 서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계승할 수 있는 유산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레거시죠. 사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그 가치의 최상위에 두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뭐 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공들이 있고 그리고 임기를 무사히 마치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평가하고 계승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김현철 이사장이 지지선언을 한 것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게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기호가 6번이잖아요. 네. 6번. 그 기호 6번이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썼던 기호고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썼던 기호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승자로서의 상징성이 부여되는 그런 기호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참 역사가 우연히 많이 겹쳐서 필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요 오래전부터 뭐 부산에 출마 결심을 하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농지 개혁이라든가 그런 유산,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김영삼 대통령의 이 민주화, 이러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개성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부산에 와서는 특히나 이제 YS 정신의 계승. 지금은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보수가 이 뭐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고 할까요? 분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그 보수 내부의 상황을 보면은 더군다나 저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했던 김영삼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김현철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네요. 나는 YS 정신을 계승하겠다. YS 정신이 보수 정신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보수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의로운 보수 그리고 유능한 보수다. YS 정신이 바로 거기에 다 있다. 정의로운 보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을 버리지 않는 정신으로 보수는 늘 그래왔고 그럴 때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장동혁이 윤민우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한동훈을 제명시켰을 때 우리가 그 YS의 그 강렬한 한마디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6월 3일에 한동훈이 당선되면 바로 장동혁이 한동훈을 내쫓았지만 그거를 뚫고 이겨냈다. 그러니까 당무과제를 비틀었지만 새벽은 왔다.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 박민식을 인증해 준 것과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한동훈을 이 보수의 적자로 딱 오늘 지지선언하는 것과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계승자로 치면은 지금 윤어게인의 계승자 대 YS 정신의 계승자가 있는 그런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대리인으로 치면은 대리인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하정 후보가 본인의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하정 후보와 그리고 윤어게인 당권파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민식 후보와
그리고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고 굳이 대리인이 된다고 한다면 부산 북구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한동훈 후보. 그렇죠. 간의 대결이 지금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정말로 보수를 재건할 수 있고 그리고 부산 북구도 대도약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꼭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김현철 이사장이 오늘 그 본인의 아버님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북갑뿐만 아니라 그 아버님을 그 기억하시는 부산 시민들께서 이번에 그 보수를 대개조하고 보수 대개조의 적임자로서 한동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를 대개조해서 이재명 정권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지지 선언이 단지 북갑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울림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철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보수 대개조와 네.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보수 재건이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지지 선언이 나왔고 앞으로 6월 3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수를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네. 한동훈 후보가 YS 정신의 계승자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과단성 그리고 민심에 대한 빠른 응답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